자, 전문가님 일부와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화이글스가 오늘 이겨서 저도 정신줄이 나갔는데 원래는 오늘 또 질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방에 6점 냈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선 간략하게 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아이템 이슈를 간단 명료하게 넥라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기술적 분석을 갈게요. 우선 간단 명료하게 환율 최소 6, 7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저쪽으로 갖고 가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실시간의 묘미입니다. 시간이 약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 트라이 하는 건데, 여기다 놓고 갈게요, 여러분. 자, 2월 10일 날 환율로 강세장을 예측하는 대목이고요. 여기서는 1280이에요. 그 다음에 6월 23일 날 1320에서 1350의 중요성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환율이 1320에서 1350대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333에서 331쪽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지력 확인하라고 하는 거 여기 화면 보이시죠?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환율 밴드 얘기하면 그냥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그래,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해주느냐면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환율이 뭔지에 대한 펀더멘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경제 펀더멘탈 좋고 기업 실적 좋을 것 같을 때 외국인은 주식을 매수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면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서 원화가 안정화가 되거든요. 펀더멘탈도 좋고 기업의 실적이 좋을 것 같을 때 돈 가지고 오면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돼 있죠. 그래서 환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환율이 올라가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환율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털이 먼저냐 오리털이 먼저냐 같은 느낌인데 지금 상황은 경제 펀더멘탈 중국 이슈 미국 이슈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경제 성장 면에 있어서 흑자 기조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쉽지 않아 보이니까 원화가 약세 기조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1350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종합은 121선 언저리가 지지의 역할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물론 1350을 뚫고 올라가더라도 1400이라는 이 엄청난 장벽이 있기 때문에 1400을 넘어간다는 것은 거의 금융위기거든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진짜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율 1350 돌파냐 1280 이탈이냐 넥라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요. 그리고 1350에 왔을 때도 매수입니다. 저는 그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따 2부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인데 이 외국인 수급은 뭐 때문에 중요한 거냐면 대형주와 업종 대표주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이 대형주와 업종 대표주를 선호하는 분들은 외국인 수급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죄다 뭐만 사죠? 인공지능 반도체와 뭐만 삽니까? 2차전지만 사잖아요. 기관들은 2차전지 공매도, 반도체도 공매도 무지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뭐 시간 돼갖고 사람들한테 공매도 관련해서 브리핑해서 공개방송 할 수도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저 하나마이크론 공매도 무지막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관 쪽은 반도체하고 2차전지는 공매도를 오지게 쳐놨지, 애들은 엄청나게 저쪽 주식을 많이 안 샀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2차전지하고 반도체 쪽에 매수가 집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사면 대형주가 올라가겠습니까? 죽어도 못 올라가는 거죠. 기본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체크하시고 현재 외국인은 2020년 코로나 이후 주식은 매도 우위고요.
이것도 내가 정리한 게 있었는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만 얘기하고 갈게요. 6월 만기 이후 매도를 강화 중에 있습니다. 요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이제 핵심이 될 거예요. 그냥 변동성. 상반기 지수 상승장에서 완전히 꺾여가지고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그냥 땅속으로 들어갔던 게 변동성 지수예요. 이종복이가 옵션 가격과 변동성 점검해갖고 6번 해줬죠. 그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이 옵션 변동성 가격은 변동성이 차별화장의 가격이고 개별주가 극심하게 활개쳤던 가격이다. 막 이런 얘기 6번 해드렸지 않습니까? 불과 2주 전, 3주 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게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락 쐐기형 패턴에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생기는 건데 변동성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역배열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있게 돼. 자, 보세요. 역배열이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가도 밀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변동성 차트입니다, 여러분. 뭐가 무서운 거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씩으로 하면서 하락 쐐기형으로 5번이 빠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씩으로 빠지면서 이게 하락 쐐기형 패턴으로 N자형으로 빠졌어요. 그러면서 1, 2, 3가 만들어진 게 이게 또 일종의 패턴이 좀 이렇게 좀 누워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를 놓고 보면 241선,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여기가 20, 중간에 여기는 19이겠죠. 올라가도 1, 2, 3, 4, 5로 가도 여기 어딘가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도 다시 되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순간적으로 급등한 것은 지수 변동성 요인이 맞지만 어느 정도 급등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변동성이 폭발을 하면 그 다음에는 밀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환율만 핸디캡이에요, 여러분. 환율만. 환율이 돌았을 것 같으면 외국인은 다시 주식을 살 거거나 하방포를 풀을 거고 그러면은 종합이 급등하면서 변동성이 꺾일 거고 나머지 디테일한 것은 차 한잔하고 2부에서 이제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전략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지금은 변동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어느 정도 끄트머리 근처로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